자,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결국 모두 인정을 했죠. 그런데 그 인정한 내용이요. 그동안 강하게 부인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혐의 사항에 없던 추가 투약 사실까지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장혜찬 평론가님. 아니,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 이외의 투약 사실까지 본인이 추가로 자진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지금 황하나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박유천 씨와 함께 5번 투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본인이 별도로 혼자서 한 번 더 투약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어허. 근데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진술 자백을 왜 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추가 투약을 했다고 한들 크게 형량의 변화가 있기보다는 어떤 본인의 반성 의지 그리고 자백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네. 엇갈리는 대목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황하나 씨 때문에 마약 투약을 하게 됐다. 서로 누구 때문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자백을 하나라도 더 하게 됐을 때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내 말을 좀 더 들어주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작용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전문가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속영장이 없는 내용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본인의 입장에도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번 했냐 3번 했냐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5번이냐 6번이냐는 아마 형량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아마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했던 박유천 씨. 결국에는 버티다 모든 걸 실토하게 됐죠. 이제 남은 상대는 아마 황하나 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유천 씨는 황하나의 권유로 마약 투약을 시작했다라고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고요. 또 황하나 씨는 박유천의 권유로 마약 투약이 시작됐다라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또 황하나 씨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됐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유일하게 매달리는 박유천 씨.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다고 하네요.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황하나 씨를 만남으로써 마약을 했다고 해야지 본인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도 자기 책임이 덜해지게 되고 팬들도 황하나 씨와 나눠서 비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조금은 피해자 입장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신이 마약을 했다는 것을 늘어나게 되면서 황하나 씨의 혐의가 늘어나는 거는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황하나 씨에 대한 아주 작은 의미에서 황하나 씨의 혐의를 증가시키는 복수가 되는 거지요. 저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인이 유리한 것을 끝까지 찾아가는군요. 그러니까요.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제 뭐 전문가도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팬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본인은 피해자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 그러니까요. 팬들을 생각할 수 여유가 그러니까 있나요? 본인의 인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속 연예인이라고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서로 말이 다르죠. 박유천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을 시작했다는 건 황하나 씨 주장인데, 박유천은 황하나 씨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하게 됐다.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황하나 씨가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또 하나는 황하나 씨가 사실은 처음 박유천 씨 얘기를 했잖아요. 경찰에 가서. 네. 거기에 대한 복수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수록 황하나 씨와 함께 5차례 투약했다. 왜냐하면 박유천과 함께 3차례만 투약했다고 하는 황하나 씨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번을 더 투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말은 결국 물어보지도 않는데 본인이 저렇게 얘기한다는 말은 황하나 씨한테 뭔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본인의 그런 범죄 행위를 경찰에 가서 밝히는 황하나 씨에 대한 미움 감정이 또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도 팬들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본인 옆에서 편을 들어줄 수 있었던 변호사마저도 이 박유천 씨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변호인한테 속이면 이거는 더 이상 변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이 사람들이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다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닌가 보거든요. 뭐 그렇지는 아닌데 근데 결정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권창문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박유천 씨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변호인과 피해자 사이는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다시 변호인을 찾아야 될 텐데 아마 이제 박유천 씨한테 남은 것은 형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자기 책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늦출 것이냐. 그래서 네. 계속 지금 황하나 씨한테만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소식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